예, 오늘 매매들 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제 7월 지금 한 셋째 주, 요 자료 보시면 좀 하나, 둘, 셋, 넷째 주 들어서 종목들이 보면은 탄탄하게 이렇게 전 고점을 막 지켜주면서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전고점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정석적이고 우리가 매매하기 편한 그런 흐름인데 종목들이 막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올랐다 이 상승한 폭을 다 내려버리고 다시 이렇게 쳐올리고 또 다시 상승한 폭을 다 내려버리고 예, 전고점을 지켜주지 않는 이런 시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오전에도 뭐 삼천당 제약하고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종 고개를 드렸는데 한 2%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HD는 한 2%, 그리고 삼천당은 한 3에서 5%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지 못했으면 손절로 이제 그다음에 윗꼬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윗꼬리를 많이 달아서 이렇게 보시면 15%까지 갔다가 지금 조가는 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요만큼 한 5%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런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한 3%짜리가 3% 이상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 시장 못하면 이제 멘붕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보정가에 이제 도달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오전에 요즘과 같은 장은 이제 전략을 좀 그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50%만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고 상황권에서 또 추매해서 또 이제 고점에서 또 2차 슈팅이 나올 때 이때 이제 파는 전략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3% 이상의 슈팅을 주면 한 1에서 3% 정도 이 정도의 슈팅만 주더라도 100% 가까운 물량을 모두 다 매도를 해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조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동일한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거의 저는 5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늘려주고 그리고 고점 지켜주면서 상승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거의 다 요거 살짝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50%가량 거의 수익을 못 챙기고 그냥 뭐 거의 본전바에 파는 그런 좀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인드도 좀 안 좋아지고 매매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회전 지수도 보면은 오전에 9시 반 정도까지 이제 잠깐 올렸다가 슉 내렸어요. 그래서 시가 갭으로 오늘도 0.4%는 떠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0.8%, 1% 가까이 올라갔다가 여기가 요 폭이 한 1% 가까이 되거든요. 1%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그냥 지속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얘는 이제 코스닥은 0.8% 정도 올랐는데 아침 고점이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까지 올랐는데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다 반납을 하고 결국 0.2%로 끝났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양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매수를 해줬죠. 오늘 외국인 7천억, 기관이 1천억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는 게 좀 특이한 흐름인데 지금 뭐 금주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파는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라서 단기 이렇게 형성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렇게 꼬리 달고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위아래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여기서는 이제 매물 압박을 받아서 매물들이 이제 대거 출량을 해서 갑자기 막 3%짜리 이런 운봉이 갑자기 이제 막 떨어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HD 현대도 마찬가지였고 뭐 하나나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 아침에 힘이 강할 때 9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10시부터 한 2시 사이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오전에만 그때 핫할 때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매매 같기도 하고요. 이제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대에 강력할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그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좀 하늘 오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이제 둘 다 마감을 했죠. 결국 마감을 했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도 얘가 오르다가도 갑자기 훅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지금 요 전체적인 페너스닥의 맵을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섹터가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95% 이상 섹터가 오르긴 했어요. 이제 95% 이상 섹터가 요 맵 전체 맵에서 95%가 오르긴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더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집중력이 없고 파일을 너무 많이 이렇게 쪼개갔잖아요. 지금 보면 파일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 몰리던가 원자력에 몰리던가 2차 전지에 몰리던가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크게 빨간색으로 몰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찢어주다 보니까 의료에도 찢어주고 비대면에도 찢어주고 태양광에도 항암제에도 전력장치에도 방산에도 치매에도 돈들이 계속 이렇게 찢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장이 힘이 없고 종목들이 집중력 있게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을 탄탄하게 쌓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 섹터들이. 근데 생각보다도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상승만 좀 한 섹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좀 하나씩 보면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 쪽, 여기 2차 전지, 전기차 쪽, 2차 전지도 다 리튬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2차 전지죠. 요만큼 2차 전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새롭게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원자력하고 기존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진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슈팅을 좀 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만 먼저 좀 보면, 자, SCM 생명과학. 자, SCM 생명과학부터 보면, CCM 생명과학. 이로 보면 얘는 이제 발리 종목이죠. 일단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기존의 관심 종목이죠. ABL 바이오를 매매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시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시고가예요. 몽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드바이오텍은 한 11%만 상승했는데, 에드 바이오텍. 자, 지금 100짜리 종목이죠. 이따 제외를 하고, 원자력 쪽에는 S&T 에너지가, 실적이, 지금 455%가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슈 가지고서 올라왔고요. S&T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BHI가 14%로 2등이에요. 그래서 S&T 에너지랑 BHI를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S&T 에너지, 예, 오히려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연봉으로 보면 시고가 자리입니다. 시고가. 그래서 얘는 이제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 시고가 자리고, 그리고 저 BHI를 이렇게 좀 추가를 했고요. 시고가가 지금 47,000원, 17% 정도고요. 위치상 아주 좋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추가할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크레드는 거래대금이 안 들어왔어요. 다들. 그래서 AFW는 지금 100이고 52억짜리고요. 그리고 신성 ST는 305억짜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고점 돌파한 건 좋은데 지금 300억밖에 거래대금이 안 터졌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증백이고 120전에 이제 막 걸쳤고요. 그리고 율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36억밖에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튬 쪽은 오늘 슈팅을 줬는데 시간 외에서도 요 이슈로 리튬이 좀 팍 내렸어요. 시간 외에서도 보시면, 자, 여기 이 시간인데, 자, 2차 전지하고 리튬 테마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하고 막 마이너스 5%씩 이렇게 쭉쭉 빠졌습니다. EV 첨단 소재. 그래서 여기는 많이 좀 빠졌고, 근데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것도 보면은 거의 다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주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슈팅을 주긴 했는데, 자, 주황, 선방체제. 주황도 지금 100이고요. 하이드로 리튬. 얘도 환기 종목이죠. 그리고 화살표가 3개나 붙었고, 그다음에 세리티움은 거래대금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뭐 엔캠 정도가 있는데, 엔캠 지금 100이죠. 역시 그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쪽에서도 뭐 파나티, 로스웰, LG, 벤솔 이 정도 있는데, 자, 요 3개 보면은 파나티 또 120전에 걸쳐 있고 440억, 그리고 러스웰은 지금 100이죠. 제외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좀 나왔긴 한데, 기존 거래대금이 한 4천억 가까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 2차전지 쪽에 완전히 거래대금이 이제 쏠렸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제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 않아요. 좀 코스피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상 이제 막 120전을 좀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얘가 터진 수준이 지금 뭐한 4천억 가까이 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추가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서리었다, 그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를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SKC가 있고, SKC는 자 120전 아래에 있죠. 넥스트에서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뭐 마찬가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한 종목은 요거예요. S&T 에너지, 그리고 뭐 하나비전 하나를 좀 추가를 했어요. 네, 이거 하나비전이 거의 이제 길목 위치에 많이 좀 놓여 있고, 거래대금도 이제 1,300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1.25%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넥스트에서. 그래서 하나비전 하나를 추가를 했고, 다음 말씀드린 BHI도 이렇게 길목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한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자, 뉴스를 잠깐 보시면은 자, 리튬값 미국이 중국에 흑연 쪽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100% 가까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슈랑 리튬 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 리튬 쪽이 좀 상승하는 호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신항다라는 업체 상대로 배터리 관련된 초과 소송을 했어요. 얘네 걸 아직 베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나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세 번째 모두 다 이제 승소를 했대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더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LG엔솔이 조금 올라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좀 추가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SL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이슈입니다. 445% EQ의 영업이익이 요것 때문에 상한가는 들어갔고, ABL 바이오는 하나화폐 AAIC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쪽을 슈팅을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났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나비전이 좀 올라갔어요. 하나비전이 얘네한테 이제 그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비전 검사 장비,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하나비전이 좀 올라졌고, 이 시간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하락을 했는데 금융권에서 이제 과열이다, 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씩 이제 때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지금 중과 공략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같은 경우는 지금 20%에서 신용하고 담보대출이 안 됐는데 쪽이랑 이제 A등급으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얘네도 다 마찬가지인데 HD 현대마린, S&D, 또 파이낸셜 세 종목이 다 신용 융자가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PO 공모하는 게 내일은 뉴로피즈라는 종목이 공모를 하는데 얘네가 이제 뇌에 관련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이제 뇌 사진을 찍으면 그거를 얘네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판독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석 결과를 의사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특이하게 순이익이 52억입니다. 예,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영업 흐름으로 인한 어떤 순이익이 아니라 뭐 다른 활동으로 이제 순이익이 좀 얻은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자, 확정 공모가는 14,000원. 그리고 총역 경쟁률은 한 2000대 1 정도가 되네요. 2000대 1. 그 정도 되고, 쟤는 이제 인공지능 AI 뇌질환 솔루션 전문 업체고, 간단히 보시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 영상 소프트웨어 및 치료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단, 치료 가이드, 치료에 이르는 전주기 뇌질환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업체고요. 그리고 얘네 공모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35.9%네요. 예, 그 정도 되고, 예, 그래서 내일은 AI를 이용한 뇌쪽 큰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유로피시라는 업체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퓨처를 보시면 0.4%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 매매 관점을 이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세경 하이테크는 자, 얘가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올라왔잖아요. 네, 거의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해줬어요. 거래 대금도 거의 100억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9%에 끝났는데 4%에 끝났는데 넥스트에서 거의 4%를 더 뺐어요. 예, 그래서 7,000원까지 내려왔고요. 세경은 삭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그러니까 내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군이 딱히 그렇게 지금 장이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대중에서 봐야 될 몇 종목 정도만 좀 살펴본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졌다가 7만 원은 기어이 여기는 지지를 지금 해줬죠. 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지지를 해줬어요. 7만 1,400원인가? 그 정도까지 갔다가 바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줬죠. 예. 그래서 지금 95,800원까지 10% 정도 위치인데, 예, 올라가기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대금도 오늘 수박이 들어왔어요. 5천억 이상이나. 그래서 내일은 9천억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이 나오기 유지돼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하면 좋고요. 주단 에너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가 한 72,000원이고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얘도 1조 8천억이 나와야지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려놓은 조가를 올려놨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센티 에너지는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신고가예요. 지금 연동을 보시면 신고가 상태라서 물리면 이제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이렇게 갔다가 얘도 이제 쌍바닥 매매로 보긴 하는데 얘는 사자마자 스탑로스를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폭을 먹는 매매로 여기부터 W 쌍바닥 이럴 때, 그리고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자 67,000, 자 67,200원이 전고점 12% 정도 나갔고 지금 오늘도 거래대금이 1,300원 터져주어요. 그래서 9.14%에 끝났는데 9.87%까지 살짝 좀 올라주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쪽이 위상에서 좋아지면 내일 약간 좀 슈팅을 줄 수도 있겠죠. 하나비전. 그리고 BHI도 오늘 좋은 슈팅을 줬어요. 특별한 기사냐 뉴스 같은 거는 좀 보이지 않았는데 원전 관련돼서 뭐 중동으로 진출하고 어쩌고 기사가 살짝 있기는 했어요. 여기 필업수장 보시면 자 필업수탁에 원전 쪽을 클릭을 하면 중동 관련된 뉴스가 여기서 보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짜시부리한 이슈인데요. 월성 뭐 1호기 한울 1, 2호기 안전성 승인 원원이
뭐 여론 뉴스로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 있네요.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변수와 원전 수출의 도전 과세,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뉴스들이 있고, 다 큰 모멘텀을 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전 자체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오늘 뉴스캐널 파운 그 영향에 따라서 얘는 내일 좀 오를 수도 있고, 좀 아니면은 뭐 보합이나 하락할 수도 있겠죠. 상황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저구점에 이제 딱 붙여놓긴 했어요. 네, 요새 포스코 형제들이 보기 좋게 같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요 위치가. 그리고 요 위치가 나쁘지 않고, 거래대금도 뭐 1,000억 이상씩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4,000억 정도 이렇게 빵 터져주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다. 그렇게 보입니다. 도 이시스는 그리고 마이너스 5.3%에 끝났는데, 넥스트에서 1% 정도 올라줬습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 3%. 그래서 내일도 얘는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침에 뉴로핏, 신규 상장주, 걔하고 얘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제 대형주예요. 얘는 이제 코스닥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4조 2천억짜리 종목이거든요. 코스닥인데 되게 몸이 좀 무거워해요. 거의 코스피처럼 움직이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한 10% 정도 움직이면 많이 올랐다 보이는데 이런 이제 큰 봉들이 있죠. 가끔 거래대금이 이제 2천억 이상 빵 터지면서 그래서 여기 시고가를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이제 거의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5천억대로 5천억대를 이제 거래대금 스팟이 터졌는데 내일도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지속성 있게 들어와 준다면 내일도 꼬리를 잘더라도 이런 이제 양봉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5천원대 거래대금이 들어와 준다면 내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 그래서 오늘 상승이 되게 좋았잖아요. 거의 50억 이상씩 여기 보이시면 50억 이상씩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뭐이 정도 위치에서 얘가 정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위치에서 또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ABL 바이오도로 상승이 좋았고 내일도 다시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또 다시 이제 갈 수 있겠다.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신고점, 신고가 23만 원을 한번 뚫어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의심 없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5.6% 상승 마감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자, 삼천당 제약도 이런 구간에서 23만 원 넘는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이 나긴 했는데 힘있게 이렇게 좀 여기 요 구간에서 이제 떨어질 때 좀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만큼 거래대금이 안 나왔죠. 요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줄면서 이런 이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와줬다면 이렇게 나와줬다면 아마 이런 상승이 나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봐가면서 이제 매도를 결정하셔도 좋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를 뚫어놨다. 예, 뚫어놨는데 여기서 횡보를 며칠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네, 그거 이제 두고 봐야 알고 거래대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존 거래대금은 1,600억이죠. 1,600억. 1,6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도 15%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국전약품. 얘는 실은 어제 이제 삭제하려고 그랬어요. 흐름은 거래대금 계속 빠지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지금 2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관련한 보다 그리고 삭제를 하려다 그냥 얘기를 못 드려서 그냥 놔뒀는데, 오늘 이렇게 슈팅을 많이 줬더라고요. 16%까지. 슈팅은 주고 윗골을 줬긴 했지만, 지금 한 3%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얘가 3.63%고 시간 내에서는 1% 정도 빠졌는데, 얘도 내일도 이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1,000억 가까이 나와줬기 때문에. 얘 기존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같은 장에는 진짜 개별 이슈를 가지고 그때그때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놈이 올라갈지가 좀 종잡기가 힘든 장이에요.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주도주급이 나와주면 걔네 위주로 어떤 길목상에 위치해 있으면 그리고 넥스트라든지 아니면 시간 내에서 한 3% 이상 올라주면 내일은 얘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요즘 장에서는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포스코 엔텍. 엔텍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골을 달면서 슈팅을 줬죠. 20% 그리고 이날에도 15%. 자, 근데 오늘은 한 3% 정도밖에 슈팅을 주지 못했어요. 네, 거래대금이 확 줄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쪽들이 좀 슈팅을 받았잖아요. 뭐 2차전지 리튬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쪽. 그래서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정거점이 이제 7% 정도 위치고 4차로 나올 때 보시면 되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를 저 했죠. HD 현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인도 큰 자, 차트를 넓혀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고가를 혹은 정고점이네요. 신고가는 아직 한 4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4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 정고점이 15,400원이네요. 15,400원. 15,400원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터치는 다시 15,400원, 15,590원까지 터치했네요. 590원. 그러니까 정고를 터치를 하고 흐름은
조금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15,400원이 저고점입니다. 15,400원 거의 서치를 하고 한 2, 3% 정도 떨어진 위치로 있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고, 자, 월봉으로 봐도 이런 위치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힘있게 떨어지고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실종 이슈로 이렇게, 합병 이슈로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슈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더 터졌잖아요. 지금 3천억씩 터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 터졌죠? 1,700원, 2천억이 터졌고, 오늘 1,000억이 더 터졌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얘는 유심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닉스도 지속적으로 뒤 윗꼬리를 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1,000억 가까이 터졌고요. 그래서 내일도 거래가 터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까지 슈팅을 줬네요. 오늘은 다른 거 집중하느라 얘를 못 봤는데, 얘도 그런 좋은 슈팅을 줬네요. 이렇게 상승 2%까지 주면서 시원하게 올라갔었네요. 예, 요 부분까지. 자, 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오늘 그냥 하루 정도 횡보를 했죠. 홍보하면서 거래대금 3,000억 나와줬고요. 비트박스는 자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요.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 같은 경우도 협상 경과에 따라서 여기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기준 거래대금 1,500억 그리고 사이릭 솔루션 자 여기서 죽지를 않습니다. 자 이 기준봉에서 지금 기준봉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얘가 뭔가 다른 짓거리를 또 하려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석재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는 한데 이 기준봉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줄여놨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1,500억 이상 터질 때 그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한 2, 3일 이렇게 횡보를 하다 이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쭉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양철관 얘도 무역 협상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경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터질 때만 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풀모한 아래부터는 별로 음봉들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기존 거래대금 터졌을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모원 같은 경우도 어제와 같이 800원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제시전 같은 경우도 1,800원 나올 때 NH 같은 경우는 700원 이상 나올 때 그리고 휴메딕스도 지금 여기서 기준 거래대금 얘로 봐야죠. 1,500원 이 정도 터질 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흥국전력도 6천억 터질 때 이럴 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어디에요? 지금 세리킴까지는 놔두고요. 강원에너지부터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11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고 거래대금도 100억 이하죠.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자 메커스도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자 스티어 미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지금 11선을 깼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 예,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얘도 삭제를 하고 자, 태경 BK. 자, 얘가 흑연이잖아요. 흑연 관련된 줄. 근데 지금 11선을 간신히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데, 100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도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21선 인근에 있는데, 시간 외에서도 좀 빠졌고요. 그러니까 일단 삭제를 좀 하고요. 거린 빵빵 터질 때 다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야인도 삭제, 프라이도 삭제, YG 플러스도 20선 깨고 삭제, 로가네도 20선 깨고 삭제.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장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실시간 조회 종목 상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대금 상이라든지 모르고 보시면서 추정 선택해서 저점을 잘 공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령 오늘 좀 저기 어떤 이슈를 쫓아서 가령 지금 AI 정책 고급 발표 관련해서 이제 전력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 있잖아요.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침에 조선주가 약간 좀 강했잖아요. 조선주하고 원조 쪽.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매매를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런 장은 솔직히 초보 분들한테는 너무 좀 어려운 장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막 3%짜리 막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상승한다 싶어서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조정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다가도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막 50억씩 터지던 종목이 막 2억, 막 3억, 10억도 안 터지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장이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려운 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신나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또 하는, 그러니까 장이 상승 흐름도 있지만 하락 흐름도 있고, 지금과 같은 장은
횡보하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장세거든요. 여기서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지금 분 2주 동안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횡보 장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드물게 나와요. 근데 요 며칠째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전고점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뭐 하루에 한 종목 정도, 두 종목 정도 많이 나와요. 그 정도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고 뭐 본인만의 어떤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좀 한두 종목 정도 하루에 많으면 세 종목 그 정도는 이제 종목을 좀 압축해서 가령 뭐 오늘 세 종목을 매매했는데 거기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제 그 정도는 좀 접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손실 금액을 정해놓고 뭐 하루에 그 나의 손실 금액이 현도에 왔을 때는 이제 매매를 적당히 이제 줍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즘 장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뭐 시드를 옮겨서 잠시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